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추수감사절 다음날 쇼핑데이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전국 소매협회는 올해 할러데이 쇼핑이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할러데이 쇼핑은 추세가 달라져서 신문 광고보다는 온라인 광고에 주력하는 소매업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마존 창고 직원들이 미국을 포함해 30개국에서 오늘 파업합니다. 미국은 오늘 같은 월드컵 B조 우승 예상팀인 잉글랜드와 아침 11시에 경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는 지난 10년 사이 두 나라의 빅매치로 미국 팀에서는 리베리아 대통령이면서 아프리카 축구의 전설인 조지 웨아의 아들인 팀 웨아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B조인 이란은 인저리 타임에 미국과 비긴 웨일스를 눌렀습니다. 따라서 64년 만에 처음 월드컵에 진출한 웨일스는 1라운드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국인 카타르도 2번 연속 경기에 져서 이미 16강 진출해서 탈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네임덕 기간에도 불구하고 살상무기 금지 법안 통과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랩 가수 카니에 웨스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요청 내지 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음 주에는 트위터에서 쫓겨난 트럼프와 카니에 웨스트 이외의 다른 사람들 어카운트도 살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월드컵 되면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송에서 조절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많은 그 한인분들이 한국 경기에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애정과 열정도 무척 많은데 미국 경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마 다분히 언론사의 보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인 언론사의 보도도 저를 포함해서 아주 자연스럽게는 한국의 어떤 때는 또 심정이 더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월드컵이라든가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면서 미국을 같이 팔로우 해가는,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가고 또 노력을 하고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맨 앞에 미국의 월드컵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소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9시 35분경에 이어가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몇 분 전해드리고 나서 미국 축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연휴의 연속이잖아요. 전국 소매협회가 올해 할러데이 쇼핑이 지난해보다는 6%에서부터 6% 내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될 때 물건값은 사실은 1년 전보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있을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6%에서 8% 증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노동시장도 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한다니까 큰 디스카운트, 빅 디스카운트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같은 상품이라고 할 때 더 비싼 것보다는 덜 비싼 것으로 대체해서 구입을 한다던가, 또 있죠. 요즘은 물건 당장 지금 사고 한 $100 아래 되는 것도 3개월, 6개월 할부를 하는 것 있죠. 그런 방식을 무척 많이 택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날. 그때까지의 그 며칠의 그 추세를 보면 이미 어제 그제부터 쇼핑이 시작됐습니다만 그 소비자 심리의 바로미터. 보통 땡스기빙 데이 때부터 크리스마스 데이 때까지가 1년 12달인데 12달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에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부터
12월까지 뭐 약 한 달 정도의 전체 그 소매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 딱 보면 올해 어떻게 될 것 같구나. 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채워놔야지 되는 물건이 있다면 뭐 참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마존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영국도 포함됐던가요? 그런 30개국 이상에서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이 돈만 많이 벌면서 말이야.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세계에도 아마존이 득보다는 실이 많아 하면서 파업을 하거든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모습입니다. 이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부터 미국과 잉글랜드가 B조 경기를 치르는데 미국 두 번째 경기고요. 잉글랜드도 두 번째죠. 미국하고 잉글랜드하고 그리고 이란과 웨일즈가 있어서 미국과 웨일즈가 경기를 치렀을 때 1대1 비겼고 이란과 영국이 잉글랜드가 경기를 치렀을 때는 6대2로 잉글랜드가 이겼지만 그때는 좀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이란이 첫 번째 경기고 국가에 대해서 막 그 국가의 체제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여성들 22살 여성 숨지고 뭐 스카프 쓰고 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국가도 부르지 않고 시작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대2가 그럴까 했는데 어제는 이 이란이 결국은 뭐 이겼습니다. 이란이 이제 그 웨일즈와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승점이 3점 되고요. 잉글랜드도 그 이란에 이겼으니까 3점이 되고 미국하고 지금 웨일즈만 비겼기 때문에 한국과 지금 그 우루과이가 비겨서 1점을 가진 것과 똑같이 3점, 3점, 1점, 1점 상태에서 오늘 영국과 잉글랜드가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요. 이걸 마무리로 하고 싶고 A조에서 카타르가 속해 있는데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덜란드, 에콰도르, 세네갈, 카타르였는데 이제 끝났고 G조에서 브라질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브라질이 세르비아에 2대0으로 이겼고 스위스가 카메룬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이 속한 H조는 우루과이, 한국 비겼고 포르투갈 대 가나가 3대2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은 경기를 또 치르게 되고요. 가나와 지금부터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경기 때와는 달리 이란이 웨일즈와 경기할 때는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관중석에서 보면은 자국 선수들이 그 자국 국가를 부른다고 반대하고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하는 그런 관중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웨일즈는 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되고 이란과 이렇게 됐기 때문에 64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한 웨일즈도 이 조에서 아마 잉글랜드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B조의 우승 예상 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미국과 잉글랜드는 축구 강호잖아요. 그 잉글랜드 사람들은 사커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풋볼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만은 미국이 이기면 풋볼, 그러나 잉글랜드가 이기면 사커라고 이렇게 불러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8년도에 결국은 탈락했으니까 8년 만에 월드컵에 다시 간 것이고 이 미국의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보셔야지 될 선수가 있다. 한국 선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우루과이와 경기할 때 34분 만에 황의조 선수가 좀 너무 높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골 넣을 기회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와 박수치고 선수들 그리고 수비수 새로 투입된 어떤 선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미국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26명 가운데 이 디펜더, 한 사람을 빼고는 월드컵에 진출한 게 25명이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웨일즈와의 경기에서 처음에 골을 넣은 선수가 팀 웨아라는 선수거든요. 이 팀 웨아라는 선수를 주목을 해야지 되는데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아버지는 리베리아의 대통령이고 당시에 이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막 와 하고 And George Weah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조지 웨아가 어제였었죠. 미리 한 그 인터뷰를 NPR 방송이 쭉 전해주고 있는데 그걸 들으니까 아직 젊은 선수지만 20대 초반인데요. 젊은 선수지만 그 경기에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했더니 젊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어쨌든 관중의 반응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타 할 때 crazy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관중이 crazy 할 때 그때의 그 느낌과 소리가 amazing했다 했는데 이 조지 웨아의 팀 웨아에 대해는 아주 특별한 그 두 사람의 팬이 따로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경기장까지 가서 응원을 하는데 엄마는 그 리베리아의 퍼스트 레이디고 아빠는 리베리아의 대통령입니다. 조지 웨아 아버지가 조지 웨아인데 이 사람은 90년대는 너무나 축구계에서 유명해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FIFA에서 올해의 선수로 그렇게 딱 그 선정을 했고 뭐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뭐 여러 가지 뭐 메달이라든가 트로피라든가 뭐 발롱도르 같은 것도 받았고요. 항상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탑 리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럽 리그에서 이 아버지도 축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리베리아의 대통령이지만 파리스 생제르맹 그리고 무슨 뭐 AC 밀란 같은 데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90년대에 우리 리베리아도 월드컵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나의 꿈은 축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 미국 팀에 지난번에 한 골을 넣었고 팀 웨아 선수 이 아버지는 자신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이 카타르에서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계속 아들이 그 꿈을 이루는가? 그리고 그 피 자체는 아버지의 피잖아요. 리베리아인의 피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와이프와 열심히 그 아들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하기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지금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의 반쪽이라고는 안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나의 아버지가 매 순간마다 즐기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오늘도 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에요. You know, it was his dream to play in a World Cup, bring his country here, and you know he didn't get to do that. Well, I think he's living the moment through me, and I'm going to do my best to make sure that you know he enjoys every moment. 굉장히 침착하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조지 웨아라는 레가시 그런 이름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또 아버지가 대통령이기도 한데 하니까 나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아들이 서로 해피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월드컵에 못 나갔던 그조차도 역시 다 그 신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0년도에 아들이 이제 미국의 블루클린인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주로 자랐는데 2010년도에 아프리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로 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 12살 전이니까 어렸을 때 정말 어린아이였을 때잖아요. 10살쯤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는 월드컵에서 경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그때까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뛰고 있는 미국이 원래 축구라는 게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식으로 변형도 되고 했는데 미국이 잉글랜드를 이길 수 있다. 다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미국 선수들의 그 입고 있는 유니폼은 저지는 젖어 있어야지 되고 땀에 그리고 더러워야지 된다. 아주 정말 온몸을 다해서 던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아르헨티나와 경기할 때처럼 그렇게 던져야지 더러워져야지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 골이 터진다. 미국 선수 아버지 리베리아 대통령 조지 웨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It can happen.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 jersey is wet and is dirty. You know, that's how to get victory.
네. 그리고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겠죠. 예, 지금 이제 그 딘드레이 에들린이라는 디펜더 한 명만을 빼놓고 미국 선수들 전부 월드컵에 처음 나가는 선수인데 이 아들인 그 팀 웨아가 얘기를 하니까 월드컵에서 한 번 뛰어보니까 알겠더랍니다. 이건 꼭 미국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월드컵의 경험이 많은 한국 선수들에게도 전부 해당이 될 텐데 정규 리그에서 뛸 때보다 그 정규 그 리그 그 클럽보다 강도가 훨씬 높더라. 모든 선수들이 다 웨일즈의 선수도 전부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세상의 마지막 경기다. 이렇게 그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와 경기할 때는 미국이 후반부에는 조금 약했는데 이게 한국이 우루과이와 할 때 전반은 많이 그 주도를 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우루과이가 힘을 찾아갔잖아요. 미국도 웨일즈와 후반에 약했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일즈와 경기를 할 때와는 다른 정신력으로 더 강한 정신력으로 전반뿐만이 아니라 후반까지 쭉 그런 것을 이어서 마무리해야지 된다 하면서 이 젊은 미국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걸 보면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100년 안에 아르헨티나가 그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얘기 아마 아들 그 팀 웨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It can happen.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 jersey is wet and is dirty. You know, that's how to get victory. 모든 분야에서 생활인들이 자신이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몸에 땀이 젖고 옷에 땀이 젖고 뭔가 뭐 희생도 해야지 되고 그런 것이 없이 골을 넣고 점수를 내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버지니아주 월마트에서 동료들에게 그 총을 쏘고 결국은 뭐 본인에게도 본인이 총을 쏴서 숨진 31살이네요. 그 매니저가 본인의 휴대폰에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노트를 이를테면 뭐 유서 비슷한 것을 남긴 것이 지금 나왔군요. 가세게 용의자가 실망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보들에게 아주 그 지능도 낮고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목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그 고통을 받을 때는 내가 강했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뭐 휴대폰을 누가 해킹했나요? 그런 것으로 내 품위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뭐 사랑스러운 한 명이다.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옆에 동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유서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건 일어나기 전에 유서를 남겼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네임덕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어제 뭐 메이시스 퍼레이드 그쪽에도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갔는데 살상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는 있는 얘기지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드 플래그 법이 시행되지 않고 이 케이스에도 주에 그런 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1년 반 전에 어머니를 굉장히 위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전히 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총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숨지게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레드 플래그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넘버 2 이슈가 반자동 무기가 이렇게 버젓이 사람들 손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역겹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기 제조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것 빼고
반자동 그 총 같은 것들이 사람들 손에 있어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노노노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초에 하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이 같은 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방 그 상원이 공화당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의석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하원에서조차 시작되기 힘들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까지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를 해서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으로 올려보내는 과정까지는 있었지만 이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총기협회 등에서 많은 그 무더기 표와 정치기금을 지원받는 공화당들이 이것을 할 까닭이 없습니다. 텍사스 우발디 그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 18살에서 21살 사이 총을 살 때 신원 조회를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이 안은 통과가 됐죠. 이건 이제 상원 하원 전부 초당적인 총기 법안으로 통과가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량 총기 그 살인 사건을 보면은 거의가 그냥 자신 보호용, 그냥 사냥용 총 이런 것으로 저지러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은 하지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94년도에 연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것을 10년 동안 하는 것을 어찌어찌해서 의회에서 아주 힘들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뒤가 공화당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을 때고 공화당 의회가 있었을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연장이 안 되고 살상무기 파는 것 또 남에게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거의 모든 대량 살상 사건은 반자동 총 이런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94년도에 살상 그 무기 금지의 안 통과하는데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부부가 좀 전에 이제 용의자의 그 유서를 대강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이 벌어진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나이트클럽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 Q 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뭐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면은 미국에서 총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쇼핑을 많이 가실 테고 어떠한 아이템을 사시든지 뭐 타겟 같은 대명사 한국의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무척 많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훨씬 좋은 상품을 아주 그 싸게 그 같은 그 물건이라고 할 때 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구태여 꼭 그 미국 가게를 가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실수했다 싶네요.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인이건 미국 가게건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더 싸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빅 체인 스토어보다는 코리안 아메리칸 맘앤팝이나 맘앤팝 수준 조금 넘은 그런 그 소매 업소가 뭐 물건이 더 좋고 가격도 좋고 하다면 그런 가게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빅 박스 스토어보다는 빅 박스 스토어는 이미 주주들에게 아주 큰 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에 많은 것이 초점이 맞춰졌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타겟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포장지를 산다. 그러면 뭐 타겟이 싸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신발 같은 것, 겨울에 집에서 신는 실내화도 특별한 종류는 뭐 어그 같은 것은 뭐 예를 들어 타겟을 비롯한 무슨 슈 파는 스토어가 더 싸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실 텐데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실 텐데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레이티스트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난번에 그 타겟 7가에 있는 저는 거기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전에 그 전기자동차 탈 때는 이왕이면은 뭐 밖에서 또 제가 타던 전기자동차가 처음이라서 마일리지가 처음인데도 작았어요. 87마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풀리 차지를 해도. 그래서 이왕이면 밖에 있을 때도 뭐
타겟 같은 데 가서 거기 그 차징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겟을 무척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일어난 그 9살 소년, 24살 대한항공 그 직원 지금 이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요. 원래 이런 사건 사고는 처음에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9살 소년이 병원에 있는데 그동안 부모들이 아이의 그 사생활 보호 등으로 뭐 아주 그 병원 어느 병원에 있다던가 이런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과 함께 나왔는데 아이가 물론 그 등에 그 칼을 맞아서 상처도 심각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형이 있는데 14살 형이랑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평생 가는 상처잖아요. 그 마음, 정신적인 상처가.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부모만 병문안을 허용을 하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코리아타운에서 그 타겟을 출발을 했답니다. 엄마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신답니다. 아이가 아주 뭐 게인 오브 라이프라는 장난감을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는데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느라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시느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시간을 내서 어렵게 엄마가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내가 꼭 그 시간에 가서 그랬나? 뭐 이런 더 일찍 사줄 걸 뭐 이런 마음들이요. 그래서 갔는데 장난감을 아이가 원하는 걸 고르고 그리고 이제 엄마와 같이 그 쇼핑도 같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가 9살 됐다 하더라도. 엄마는 이제 다른 것을 고르고 이제 아이가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엄마랑 만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숨진 용의자가 따라오면서 내가 너를 숨지게 하겠어. 아이가 막 도망쳤겠죠. 도망 못 친 겁니다. 그 어른의 칼에 맞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대한항공 그 직원도 지금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다쳤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 대한항공 직원이 이 9살짜리 아이를 보호하다 다쳤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대한항공 그 여자 직원은 한 번 다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야 이거 더 다치면 더 찔리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타겟 안에 있는 약국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용의자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쪽 입구 쪽으로 가다가 입구에서 경비원이 총을 쏜 거죠. 배에. 그래서 병원에서 이 용의자는 숨진 거고요.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인데 모든 소매업소에서 경비원을 이렇게 그 빅스토어에서는 배치되는 경비원의 숫자를 늘린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용의자가 특별히 예전에 뭐 큰 전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다. 밝혀진 게 그다지 뭐 또렷한 게 없다 할지라도 정신 건강이 완전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완전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고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이 케이스 아무튼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나간 사건은 사건이고 모두 다 온전하게 낫고 정신적으로도 더 강해져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뒤에서의 이런 마음 같은 것은 보내고요. 연말연시 무척 어수선하기도 한데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자녀와 함께 쇼핑하실 때 꼭 같이 그래 너 그거 골라와 엄마 여기서 빨리 고르고 그래서 우리 시간 절약하고 저기 앞에서 만나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중간선거는요. 이제 연방 하원은 2개밖에 결론 안 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예요. 13지구인데 여기도 공화당이 조금 유리하고 플로리다가 아니라 콜로라도의 3지구도 지금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몇백 표 차이예요. 특히 콜로라도주는 유명한 그 로란 그 보버라는 식당 하다가 남편과 같이 연방 그 하원 의원을 했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누가 더 특별한가? 누가 더 극우인가? 누가 더 총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나? 누가 더 코비드 19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된다고 하나? 이런 것을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현재의 연방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나 열심히 좋아하는 599% 개표 현재 550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13지구는 공화당의 존 두아트레 후보가 민주당의 전 주하원 의원인 아담 그레이를 역시 600표도 안 되는 표 차이로 앞서가고 거의 95% 이상 개표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공화당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과 이번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222석 대 공화당이 213석인데 이 두 군데가 다 확정이 되면 이번에는 차기에는 내년부터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이 됩니다. 잠시 뒤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다음 날 쇼핑하는 대명사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마존 베스트바이 밖에 큰 타겟 같은 회사는 이미 10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는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찍 시작한다는 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광고가 예전에는 신문 광고에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종이 광고가 사라지고 종이 광고가 편하긴 할 때가 있어요. 샥샥 넘기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웹사이트로 가면은 가서 카테고리를 검색하고 뭐 색깔이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5일이 쇼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쁜 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그런데 1억 6,630만 명이 이 기간에 쇼핑을 한답니다.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의 반이 쇼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쇼핑을 하기에 가능한 인구는 전부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난해보다 800만 명 많다고 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은 이제 이 닷새 이 기간에 쇼핑을 꼭 한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액수로 보면은 9,420억 달러 무슨 정부가 큰 무슨 사업 같은 것 하는 것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것보다도 2배, 3배 정도 큽니다. 지난해보다 6% 오를 것이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워낙 물가 상승률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6% 정도 액수가 올라도 지난해만큼 실제로는 더 많이 6%가 오르지 않은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그 많은 회사들이 집중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겟, 콜 아니면 JCPenney 이런 곳이 온라인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요. 아직까지 홈디포라든가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은 일부 신문에 큰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아직도 광고를 하는 회사들도 그 광고를 줄이고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를 늘려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그런 광고한 곳도 무척 많잖아요. CBS라든가 월그린이라든가 무슨 스포츠 상품 많이 파는 곳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쿠폰은 죽어간다. 신문하면은 왜 그 전면 광고도 있지만 신문에 미국 신문에 같이 나오는 쿠폰 같은 건 많죠. 요즘에도 큰 미국 마켓에 가면은 쿠폰을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거의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서 앱에다가 받아놓고 딱 스캔하잖아요. 우리 나올 때 그 돈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스토어의 트래픽은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보니까 그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줄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쇼핑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객은 지난해에 보니까 스토어 쇼핑객보다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전부 물건을 포장을 해서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페덱스가 됐건 UPS가 됐건 USPS, 미국구, 우체국, 우정국이 됐건 받아보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당연히 아마존이 제일 많죠. 그런데 오늘 아마존의 창고 직원이 몇 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개국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오늘 파업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회사는 엄청나게 돈 버는데 우리의 진짜 임금은 내려가네. 조금 올려줬는데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간 게 아니잖아. 올해 2, 4분기 아마존의 매출이 1210억 달러랍니다. 뭐 많은 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직원에게도 매출만큼 증가만큼 버는 만큼 올려주지 않는다 하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파업을 하는데 아마존은 직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보호하지 않고 그리고 아마존이 박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무슨 뭐 세계의 기후 변화라든가 오염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돈 버는 것만 신경 써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소득세도 안 내고 오히려 무슨 뭐 550억 유로 그 매출에 대해서 뭐 세금 공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판매 금액의 1%만 이렇게 오염을 줄이는 데 쓰는 것으로 기부 같은 것을 하고 지난해 그런 오염 방출은 18%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존 직원들이 파업하면서 창고 직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마존 직원이기도 하고 세계의 시민이기도 하다. 이 아마존이 워낙 덩치가 커서 글로벌 경제에 아마존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야만 마땅하다. 공정한 임금 줘라. 그 지구에도 공정하게 하고 커뮤니티에도 공정하게 해라 하면서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이 파업을 오늘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가 싶다가도 또 연결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게 되네요. 카니에 웨스트, 요즘은 예라고만 이름을 부르고 있죠. 래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의 러닝메이트가 돼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 갔다고 하거든요. 지금 또 새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 닉 푸엔테즈와 함께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얼마 전에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으로 나의 러닝메이트가 반대로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의 러닝메이트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테니 당신이 나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가 돼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겠죠. 뭐 소리 질렀다고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2020년도에도 백악관 뭐 가는 그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처음에 뭐 6개 주에서만 이름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뭐 한 12개 주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7만 몇천 표 정도 받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이 카니에 웨스트도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대신에 뭐 화이트 라이브스 매러 셔츠를 입는다던가 유대계가 굉장히 신경질 날 그럴 만한 뭔가를 트윗을 한다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발렌시아가 같은 곳 또 무슨 아디다스 같은 곳 본인의 그 기획사 같은 곳에서 다 손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나 그런 일 때문에 20억 달러 손해를 봤어.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카니에 웨스트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트위터로 돌아가지 않을까 BBC 방송이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세상에 혼돈 같은 것이 얼만큼 더 있을까 하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트위터 좋아하죠. 2017년에도 내가 트위터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못 됐을 거야 라고 했는데 단순한 답이 트위터로 돌아가면 잃어버릴 돈이 많다는 겁니다. 본인이 만든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이게 원래의 본인의 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합병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합병한 과정에서 본인이 트루스 소셜스에 글을 써야지 되고 트위터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이 있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하고 합병을 한 건데요. 일종의 DWAC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가치가 8억 달러 되는데 이게 완전히 뭐 완성이 되고 하면은 트럼프가 한 뭐 70%에서 80% 소유를 하고 40억 달러 정도 가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위터로 가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문객은 별로 많지 않아요. 방문 숫자가 9월 달에 90억, 7월 달에는 1,100만이었는데 그럼 더 줄어들었잖아요. 트위터는 얼만큼이든가요? 트위터는 엄청나게 많죠. 90억인데 9월 달에 800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트럼프의 이 소셜미디어는 800만 방문이고 7월 달에는 1100만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트위터는 90억이에요. 90억.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선과 연관돼서 또 사람이 필요할 때는 돈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때는 또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죠. 이제 그 미국과 잉글랜드의 축구는 1시간 남았고요. 아침 11시고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다가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냐. 예전에는 무슨 뭐 노예 파는 날이었다 뭐 이래서 그랬다는 적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두 사람의 투자가가 뭔가를 그 증시 같은 것을 아주 어렵게 해서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1960년대에 어떤 경기가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힘들었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한 건 사람들이 손해보던 것을 적자잖아요. 레드를 흑자로 그래서 블랙으로 돌려보겠자 하는 이런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유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